박재현 대표가 이제 또 책을 냈잖아요. 그 보니까 돈의 물결, 셀프 홍보, 그 장이 무너져도 솟아날 종목은 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장이 뭐 요 근래 있었지만 앞으로 네. 또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솟아날 종목을 찾는 원칙 같은 거, 뭐 종목은 얘기 안 해도 되고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솟아날 종목을 찾는 원칙 같은 거요. 네, 방법. 방법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의 코드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작년에는 아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 올랐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안 오른 것도 있긴 한데 찾기가 어려웠고 그냥 제일 유명한 걸 하면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삼성전자 알지 하면 사면 되고 LG화학 알지 하면 사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쉬웠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해의 코드는 달라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한번 상승이 되게 되면 아까도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 이런 것처럼 분명히 실적이 갈리는 기업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나올 때 꼭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이 기업이 좀 더 잘 됐어, 이 기업이 조금 못했어가 아니라 이 업종이 돈을 잘 벌고 저 업종은 돈을 못 벌고 이런 것들이 갈리거든요. 시기별로. 그럼 업종만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 업종을 선택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단타를 치고 무슨 뭐 그 시절에 맞는 뭐 정치 테마 이런 걸 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아까도 뭐 백화점 그럼 왜 해? 그 뭐 문 발전이야. 조선 그런 걸 왜 해? 발전을 할 것도 없는데 한데 사실 지금 올해 시작하고서 1월 피크 치고 한 2월 정도부터 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백화점이나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아니면 뭐 조선주들 보면 30-40%씩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업종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럼 굳이 막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다라는 걸 선택하시지 말고 어떤 업종이 좀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경기 회복 쪽으로 많이 보시면 사실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과 21년은 좀 다를 것이다 좀 얘기하셨는데 네. 뭐 또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같은 것과 다른 것. 네네. 좀 가볍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달라졌나요? 2020년은 돈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었고 유동성의 장세였고, 예. 2021년은 선별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했는데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붙일 때는 장사가 없어요. 이거는 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매일 그거 막 다 올랐죠. 네, 그냥 빨리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의 조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팬데믹 말고 8월 작년, 그다음에 올해 1, 2월 조정을 막 겪으면서도 의심들이 분명히 이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가 이 업종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자라난 시장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지쳤어요. 이 조정이 이후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은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럼 눈치를 본다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대신 눈치를 보되 분명히 어떤 업종이 좀 뜬다 싶으면 소위 시쳇말로 뜬다고 하면 화끈하게 또 밀어줄 수 있는 자금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뭐 희비가 엇갈리는 거 이게 굉장히 세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뭐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이런 변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뭐 네. 눈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흐름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흐름을 읽기보다는 주식시장에 기왕 들어오셨고 임하실 거면 제가 우리 돈의 물결에도 1장에 주로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1장에 써놓은 게 이제 제 채널에서 원래 앤트맨 프로젝트라 그래서 개미맨 프로젝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지식.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렇잖아요. 주식을 한다고는 했는데 야 너 PER 알아? 이러면 아는데 뭔데? 이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좀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과 함께 그리고 시장에서 뭐 이거는 흐름을 읽는 거랑은 좀 관계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게 저는 가끔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이제 HTS 상에 보면은 거래원이라 그래가지고 종목이 있고 옆에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NH만 쭈르륵 나오잖아요. 매수,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제 리포트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에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가 엄청 좋다고 해놓고 매도를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삼성증권은 그냥 중개인이에요, 그야말로.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갔는데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너 왜 집 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팔겠다면 그래 팔아줄게요. 팔아주는 거고 사겠다면 그래요. 사줄게요.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고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완전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이게 차인즈 월이라 그래가지고 둘이 원래는 대화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보 교류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분야의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개미 털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긴 한데 이 유사투자자문업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시장 하락이 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공공의 적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저쪽 창구에서 물량 쏟아서 그렇다. 쟤네 때문에 그죠? 나 이 말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이런 말 너무 해요. 이번에 메릴 린치에서 쏟았는데 뭔 메릴 린치야? 그거 다 그냥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 그러니까 우리 키움증권을 쓰는 사람, 저는 키움증권도 쓰고 뭐 유한타도 쓰고 막 이러는데 제가 유한타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팔면 유한타증권으로 잡혀요. 근데 제가 한 거지 얘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고 개미털기다. 기관들은 개인을 뭐 이제 버리고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그런 오해를 좀 풀기 위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도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하면 사실 오해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좀 적어도 이 시장의 구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정확하게. 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좀 써놓은 얘기들이죠.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시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로 출렁이게 되는 게 이제 주식시장. 그래서 뭐 살아있는 생물체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쵸. 예. 그 살아있죠.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을 변수 정말 많겠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야 뭐 팬데믹 끝나고서 그냥 사실 유동성으로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어쩜 이렇게 편할까 싶을 정도로 저도 참 쉬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달라진다 그랬고 이 희비도 많이 엇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희비가 엇갈리는 것 중에서 뭐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미중 관계가 좀 저는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중국을 그냥 때리는 사람이지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다른 게 뭐냐. 어차피 바이든도 중국을 때릴 거다라고 하지만 더 심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심할 수는 없거든요. 더 심하면 전쟁인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를 풀어주는 것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를 또 옥죄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막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피해가 있고 수혜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바이든이 중국을 조금은 놔줄 거거든요. 너무 세게 옥죄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풀어주면서 우리가 받았던 피해와 수혜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 이런 변수들이 이거 굉장히 잘 될 줄 작년만 하더라도 무조건 간다. 중국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 시장 다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반대로 되면서 오히려 수혜주가 생기고 피해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미중 문제가 좀 더 갈등이 뭐 지금보다 심해진다고 했을 때 네. 피해를 보는 업종, 산업은 어디가 될 거고 또 수혜를 받는 업종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둘 사이에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둘이 으르렁거린다. 더 심하게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막힐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안 막힌 것들도 많고 좀 만약에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 아프지만 반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럼 반도체가 잘못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좀 심각해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은 사실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중국 가서 팔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둘이 이제 싸우는 게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SMIC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가 이제 다시 미국에서 뭐 14나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쪽의 장비들은 또 받을 수 있게 이제 바이든이 좀 풀어줬거든요.
푸는 것도 있고 또 ASML이라고 지금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EUV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것도 들여오는 것도 이제 계약을 연장했어요. 들여오진 않는데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건 이건 들어올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완화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피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한테 분명히. 반도체 산업은. 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까지 아직은 뭐 이게 뭐 온기가 오진 절대 않았지만 만약에 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전에 우리가 화웨이가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를 우리가 차지해서 MS를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장 점유율을 먹을 수 있었던 거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뱉어야겠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또 오히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도 해보면 예전에 받았던 수혜가 피해로 바뀌고 예전에 받았던 피해가 수혜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뭐 바뀜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냐 강세가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투자 전략이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뭐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제가 달러에 대해서는 정말 이 책에 많이 써놨는데 네. 돈의 물결. 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왜 달러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저도 물론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해외에서는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원달러를 보는 거지 우리는 달러 가치를 보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셔도 이 시장에 위냐 아래냐만 판단할 수는 그러니까 판단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적어도 어쩔 때는 달러 가치가 높은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어쩔 때는 낮은 게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좀 낮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달러 가치가 좀 너무 비싸진다라고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주식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주식을 하러 이제 돈을 달러를 싸들고 들어와서 은행 가서 환전을 한 다음에 이걸로 주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6개월 하다가 아유 그만해야지 하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 이제 달러로 다시 바꾸려니까 환율이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돼가지고 얼마 안 돼요. 그럼 난 수익을 하나도 못 냈는데 환전을 하니까 이게 손해가 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 우리는 뭐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관도 우리를 참 귀찮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뭐 수출주 뭐 수입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달러를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긴 것 같고 그냥 전체 시장을 보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정도 환경만은 생각을 하셔도 사실 우리 아침마다 보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일까 아닐까를 항상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국내의 투자자들이 많이 서학김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역시 이번에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환차 이익을 입을 것이냐 손을 입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또 있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시점은 이게 외국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게 달러가 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게 더 심해지면 우리가 또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의 이 환율 전망에 대해서요. 그렇죠. 지금 해외로 투자를 나가도 되는가? 지금 뭐 쿠팡 상장했고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 네. 그 뭐죠?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식 그래서 막 또 나간단 말이에요. 돈이. 네네네. 근데 환차 이익을 기대할 만한 현재 시점이냐? 우리 환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픈 게 저는 달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질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제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가고 미국의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가 일단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하자면 이번에 부양책이 일단의 방아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생기니까 어쨌든 달러가 약세로 되는 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유럽이 살아나거든요. 좀 있으면. 유럽은 우리 잘 안 보잖아요. 뭐 독일 중요하고 대단한 나라고 뭐 엄청 뭐 경제 규모도 크다는데 독일 보는 사람이 어딨고 뭐
뭐 닥스 보고 뭐 까크 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프랑스 지수 이런 거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터졌고 뭐하고 한 다음에 이제 막 다시 막 3차 재확산되고 했을 때 미국은 그냥 풀었어요. 아 모르겠고 일단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 했고 유럽은 아니야 봉쇄 한 번 더 해 해서 다시 막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뭐 네가 잘했네 결론적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유럽은 유럽의 생각이 있었겠죠. 뭐 안전을 먼저 중요시해야지. 미국은 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열었는데 결론은 이제 열어보니까 미국은 경제가 훨씬 더 빨리 활성화가 됐고 유럽은 좀 침체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나면 유로화가 살아나거든요. 유로화는 정말 오랫동안 빠졌어요. 그럼 유로화가 살아나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긴 시간을 줄 거거든요. 그럼 유로화가 살아나면 달러가 세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달러가 더 공급되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얘가 가만히 있어도 유로화가 살아나면 달러는 기본적으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뭐 올해 내내는 그래도 달러가 약세 기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하여튼 지금 얘기한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하긴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최근에 그 나스닥이 여러 날 그 심하게 빠졌을 때도 네. 닥스라든가 유럽 쪽은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맞을 만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준이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그 컨퍼런스에서 파월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하면서 사람들이 이 파월이 연설하면서 이제 뭔가 더 완화책을 세게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완화책이 안 나왔다고 실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실망이에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고민은 긴축 빨리 하지 마세요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할게요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안 할 건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거다 했더니 야 완화책 어딨어? 하면서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 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뛰어 올라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5% 빠졌나요? 고점에서? 그리고 다우는 신고가를 막 이렇게 뚫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름을 부을 수는 없어요, 연준이. 연준은 시장에 충격을 완화하는 기관이지 막 가라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을 상승시켜주는 그렇죠. 기관이 그런 곳이 아니죠. 아닌데 아니 시장 뭐 얼마나 빠졌다고 막 2배가 올라온 지수가 한 10% 빠졌더니 연준이 나서야 할 때 왜 나섭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만 잡으셔도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빠질 때도 실망했는데 아니 이걸 왜 실망하냐고 그냥 지나가자고 우리 하루가 빠졌어요 그날 우리도. 근데 빠질 때도 빠졌다 올라왔나 그날? 막 이랬는데 내비두라고 그랬던 게 아니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데 말을 안 하니까 괜히 실망이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내용들 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할까에 대한 것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죠? 우상향으로 가느냐 하락 쪽으로 가느냐 이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그쵸. 무조건 오를 것만 기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걱정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농담이겠지만 한강 가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러게 그 너무 좀 살벌한 얘기를 그런 자주 얘기 하지 하시더라고요. 마세요. 그거 뭐 시장이라는 게 왔다 갔다 뭐 대표님 얘기하신 거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래. 작년 같은 생각은 그런 시장은 진짜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네, 반대로 가면 모를까. 그러니까 다시 보기 어려워요. 보통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 목표 수익률을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낮춰야 된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야, 이거 샀는데 뭐 옛날에 뭐 현대차가 뭐 80% 100%막 이러니까 그러면 야, 잡주를 샀으면 더 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안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장은 웬만하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셔도
되게 여유 있게 잘 즐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너무 이렇게 막 비트코인처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또 싫어하셔요. 네, 하여튼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